대해서 세 번째로 주택 공급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택 공급 발표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공급 절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뭐 신도시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민간 공공할 것 없이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물론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2등급지를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상당 훼손되어서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서라도 또 어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닥치고 짓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속도와 물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요즘에 저희 그 국토부에서 제일 또 당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 월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아까 말했던 속도를 더 밀어붙일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 차원에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공급 주체도 적극적으로 살려내서 민간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브릿지론을 활성화할 거고, 본 PF를 할 때에도 금융과 세제를 지원하고, 또 건설에서 바로 임대할 수도 있고 또 매입 임대도 활성화 시켜나가는 걸 통해서 최단 시간 내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셋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15% 정도는 거기에 할애하겠다. 또 뭐 요즘 신혼부부 뭐 페널티 문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핀셋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방 균형 성장과 맞물리게 된다면 차츰 부동산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또 그 쇼가 아니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총리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 대책회도 할 거고, 우리 국토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신속 공급 추진단을 만들어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단순히 국토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맨 앞장서고 범부처 총력전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 또 그런 주택 공급 과정이 죽든 살든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상황판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부가 지금까지 좀 해왔던 일을 좀 보고 드렸고요. 결국 큰 지향점은 5급 3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큰 시스템 위에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말씀을 올렸고, 최근 이제 호남권 반도체 뭐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또 진행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토부가 부여된 업무가 이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계획도 발표하면 실행하는 건 또 우리 국토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극 3특의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장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그런 실무적인 게 제대로 진행되어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발표로 인해서 많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아파트 매수도 다시 알아볼 해능 CC, 과천 경마장, 방차사 등 착공 시기를 앞당겨 속도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책의 내용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 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왜 배제를 했느냐라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협의가 문제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이 부동산 공급 대책 하는데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적인 협력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좀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추가 공급지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되는 규모는 사실상 1,000호죠, 1,000호. 27,000호를 공급한다고 그 부지를 결정해서 어제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안에 공급되는 거는 1,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협의했다면 그러면 뭐 1,000호보다 더 많이 내줄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용산만 해도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가 진단한 것과 정부가 진단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도심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도심 재개발 해봤자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2009년까지는 뭐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가 협력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린벨트는 상당 부분 훼손됐고 더 이상 훼손하는 경우에 네. 미래 세대의 자산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다른 식의 방식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얘기 좀 하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기 못하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도심 재개발 충분히 용적률 높이고 이주자 지원 대출을 강화함으로써 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대책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네. 자, 일단 이재명 정부는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무려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숫자 노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는 말.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노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공급 물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임기 내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숫자만 복잡하게 부풀려서 숫자 노름하고 있고 뭐 장난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도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대책 없이 물량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여당 내에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정부는 후속 공급 대책도 지금 계속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첫 발표하자마자 일부 발표만 듣고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어제 왜 서울시는 1,000호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 서울시의 공급 대책의 대부분의 권한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1,000호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 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약간은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본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전혀 대안도 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네.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서 꽤 많이 어제 발표에서 선회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정부의 그 규제 완화 의지가 확실히 보였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서울시에 더 많은 양질의 뭐 아파트, 양질의 주거지 그리고 뭐 비아파트라도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네. 그냥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무조건 민주당이나 정부가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속내가 다 뻔하게 너무 보인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 땅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안타까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어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추가로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칠게 응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아까 뭐 공급 대책을 말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지금 영혼까지 오죽하면 끌어당긴다고 하고 지금 내놓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의문도 들어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용산 이게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짓자는 게 아니라 이 택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늦춰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 정원이 있으니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땐 언제 공급되겠어 싶은 우려가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줬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떤 화요? 지금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 방향성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거주,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일종의 그 투기 수요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지금 살던 집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데다가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원래 본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은 새로운 전월세 수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도세, 보유세를 다 같이 올리려는 어떤 세제 기조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고. 잠시만요. 지금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공급책은 엄연히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세제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공급책에 대한 협조 여부를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협조 여부 자체가 서울시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인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일단 1차적으로 안 했죠.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저도 자주 가는 데지만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나 어린애들이 주말에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뭐 수십 층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아파트를 이 서울의 중앙에다가 만들어버리면 서울시의 어떤 조경 차원에서 굉장히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업무지구 말고 다른 쪽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 대책을 아예 바꿔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손봐서 다시 공급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얘기인 것이고 정부는 지금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1년에 150만 호, 정부 기간 내 150만 호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글쎄요. 여기는 물론 부동산 공급 대책보다는 세제 개편에 조금 초점이 더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그러니까 민심 이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다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이번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1가구 1주택자이지만 비거주 대상자를 너무 징벌적으로 규제를 해서 마치 부동산 투기자로 취급하는 부분 이거 큰일 난다라고 지역구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투기와 투자 구별부터가 좀 필요하다. 네. 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이제 행태로 보이고 투자는 좀 장기간에 그 가치를 구매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떤 특정 모든 것들을 투기로 이제 매도하는 것 좀 위험하지 않냐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당은. 네, 그렇죠. 맞아요. 배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의석수를 유지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또 정당의 또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목적 아니겠어요? 네, 결국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다시 올리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의 우려가 사라지는 방법이 결국에는 공급 절벽에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말로만 하는 이제 정책, 부동산 정책 굉장히 피곤하시고 신뢰를 하기 힘들다는 게 평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크레인이 올라가고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수행 평가가 올라가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지금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세제, 금융 이 모든 것도 금융도 이제 시수요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으로 가야 되고 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구별하고 제대로 된 이제 정책 구현이 될 때 이런 안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제 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심이 이반되면은 총선 어려울 수 있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걱정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그럼 다른 지역구들은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로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너무 호수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거 뭐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저도 지금 보도를 보고 알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공급안 이 나중에 이제 계속 보완이 되겠지만 네. 여당에서 좀 수정 보완해서 뭐 입법하고 뭐 이럴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입장이 바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하고요. 공청회를 합니다. 네.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분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발현이 되어야 그게 네네. 최종적으로 주민들, 국민들에게 구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정부의 정책이 바로 법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에 네.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국민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언제든지 정부 안은 어허. 변경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완성되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을 충분히 할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급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영끌 공급했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이렇게 해명을 또 했습니다. 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모았다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요. 더 긁어모을 수 있다. 예고물량 7.3만 호는 조서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7.3만 원 엄청나게 많겠죠. 행정 절차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는 빠르면 8월, 9월 말, 10월에도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에 추가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하겠답니다. 네. 진짜 영끌을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 되면 좀 협조를 해주고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해야죠. 네. 당연히 그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 네. 실패에 대한 진단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진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도 지금 야기되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또 네.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하고 있고요. 지을 땅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을 땅이라는 거는 경제성이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석유 30년 후면 고갈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석유 엄청나게 펑펑 쏟아지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는 석유가 30년 후에 고갈된다고 했던 건데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사업성 높여주면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공공주택 공급한다 그러죠. 수도권 외곽에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죠. 이러니까 이 한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해야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이거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